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는 우리가 지난 6주차 두 번째 강의와 연계선상에 있는 보관물류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6주차에서는 주로 우리가 보관물류 시설로서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인 창고의 유형으로서 현대에서는 물류센터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유통기업과 운송 전문기업인 택배기업의 물류센터의 기능과 형태를 간략하게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제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보관물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역화물들이 컨테이너화 되어서 운송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보관물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보관되어지는 보관물류 시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물류센터, 창고 개념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는 어떤 유계화된,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겉으로 이렇게 유계화된 그런 시설물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컨테이너라는 화물을 보관하는 보관물류 시설은 그런 유계화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자체가 포장 용기인가 동시에, 그렇죠, 창고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화물이 안전한데 뭐 굳이 그거를 더 유계화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그렇다고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보관 물류 시설은 그냥 개활지, 넓은 야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넓은 공간만. 그래서 컨테이너가 보관되어지는 대표적인 보관 물류 시설은 CY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CY. 컨테이너 야드 이렇게. 컨테이너 야드. 그렇죠? 자, 이 컨테이너 야드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부두에 있는 거예요. 부두. 어디에 있다? 부두. 그러면 항만에 있는 부두에 있는 것이,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 보관 물류 시설이 야드,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두하고 항만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항만이 더 큰 개념이죠. 항만 안에 부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항만 안에 부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부산 신항 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5부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부두, 한 개의 부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컨테이너 야드인 CY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두의 개념과 CY의 개념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CY는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도 얘기해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두에 연해서 존재하는, 연해서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보관 물류 장소를 CY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CY는 CY인데 앞에 OD가 붙네요. OD CY. 자, OD CY의 뜻은 오프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프독 컨테이너 야드. OD C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독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부두를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했죠? 부두를 다른 말로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도크라고 해요, 여러분. 도크. 그러니까 이 말은 도크에서 벗어나 있는 CY. 그렇죠? 그냥 CY는 도크와 붙어 있는데, 부두에 붙어 있는데, 얘는 부두에서 좀 떨어진 CY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자, 오프독 CY는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항구가
부두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당시 물동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최초의 건설 목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던 항만과 부두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자기가 예측을 벗어난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부두와 항만은 포화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출입 화물이 내려지고 또는 수출되기 위해서 잠시 대기해야 되는 공간인 보관물류 시설인 CY가 꽉 차게 되죠, 여러분.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부두가 기능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될 장소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겠다 해서 부두 지역은 이미 공간이 없으니 좀 부두에서 좀 떨어진 곳에 현재 부두 CY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물류 시설, 컨테이너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워프독 CY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이 많이 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가면은 부산 항만에 연해 있는 CY도 있지만 부산 지역의 항만 배후 지역 그 안쪽에 다른 부두와 떨어진 지역에 CY가 여러 군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부산 예전에 한진에 온 무슨 용당동 CY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오프독 C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독 CY에 위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운송을 통해서 CY 쪽으로 운송 소요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항구에 가면은 이 CY와 오프독 CY 지역만을 이렇게 컨테이너를 가지고 왔다 갔다 셔틀 운송을 하는 왕복 운송을 하는 그런 트레일러도 따로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ICD가 있네. ICD. 자, ICD. 야, ICD 뭘까? 이거는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포.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 잘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통관 기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 그죠? 내륙 인랜드. 자, 이 ICD는 그럼 왜 생겼을까, 여러분? ICD는 또 자, 처음에 CY가 포화가 돼서 그 해당 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ODCY를 만들었는데 이 CY, ODCY를 만들고 나서도 저장 공간이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또 그보다는 또 이런 거죠, 여러분. 저장 공간이 있다고 쳐더라도 아무리 뭐 저장 공간이 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특히 수입 화물이나 수출 화물에 있어서 특히 수입 화물에 있어서는 통관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통관이 늦어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여러분? 수입되어지는 화물 중에는 제조업의 제조 공정에 빨리 투입되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될 긴급한 화물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완제품 수입품품 같은 경우는 빨리 통관이 되고 지금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유통되어야지만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또 계절성을 유난히 타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신속한 통관이 생명과 같은데 이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항에 들어오는 수입 화물들이 포트가 너무 혼잡해서 수입 통관 절차가 너무 딜레이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화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수입 화물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부산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부산. 여기서 통관이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쪽에 가야 되는 화물량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로 빨리 옮겨져서 각각의 필요한 곳을 찾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산업 현장 또는 시장에 나아가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묶여 있으면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산 항 측에서도 그렇죠.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 어차피 여기서 통관될 화물 중에 많은 부분은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화물들이 있으니 이 화물들 여기에 묶어두지 말고 기차를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에 근접한 지역으로 옮겨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통관을 절차를 밟게 하고서 바로 해당 지역으로 배송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ICD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ICD 어디 있죠? 의왕에 있죠. 의왕, 그죠? 의왕 ICD, 그죠? 의왕 ICD.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한정없이 기다리고 화물이 통관을 기다리면서 지체시키지 말고 서울 수도권 가는 화물들은 어차피 통관되면 거기로 가니까 인접 지역으로 빼서 이쪽에서 별도의 컨테이너 보관 물류 시설을 운영하고 통관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하자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ICD입니다. 그러니까 ICD는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륙에 있지만 그러니까 바다와 접한 항구에 붙어 있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부산항만 부두와 같이 모든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컨테이너도 보관할 수 있고 수입 통관 기능도 할 수 있고 검역 기능도 할 수 있고 바다와 연해 있지만 않은 거지 사실은 바다와 붙어 있는 항구의 기능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ICD입니다. 그러니까 ICD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드라이포트 이렇게도 얘기한 거죠. 드라이포트. ICD. 그게 바로 이 ICD라는 거예요. 수출할 때도 어떨까요?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렇죠? 트럭으로 이렇게 부산항까지 보내서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지만 의왕으로 보내서 열차로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 수입 화물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항구에 이렇게 들어왔어도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항구에 하역이 되었어. 한국 땅에 들어왔죠. 그럼 수입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수입이 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은 한국의 부산항을 통해서 부두에 내려져서 CY에 위치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 화물은 아직도 외국 화물인 거예요.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수입 통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의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여받고 수입 라이센스, 수입 면장을 발부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수입이 된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한국에서 수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화물들은 그런 걸 보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 보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변모에서 쓰인 용어 중에 보세 의류, 보세 상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주로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세라는 의미는 여러분 세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보류된 상태, 그걸 보세 상태라고 하고 보세에서의 세의 의미는 관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세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당한 관세가 부여되지 않고 아직 세가 보류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세 상태의 화물들은 물리적인 공간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도 행정적으로는 아직
한국에 수입된 화물이 아닌 외국 화물인 상태예요. 그럼 그런 상태의 화물들은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보세라는 성격은 좀 특수한 상황인 거니까 그 보세 상태의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항구나 공항에 가면 그 지역을 보세 구역이라고 해요. 보세 구역, 보세 구역, 보세 장치장 또는 창고면은 보세 창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한 보세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보세 운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외국 화물이에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한국 땅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화물과는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외국 상품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이 외국 재화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통관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만 위치해야 돼. 아무나 접촉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보세 장치장에 있어야 되고 보세 창고에 있어야 되고 보세 운송이라는 개념으로 운송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면 보세 운송이 가능한 보세 운송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이 보세 상품을 싣고서 운송을 할 수 있겠죠. 또 보세 창고로다 등록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승인이 낸 구역만 보세 구역으로다가 인가가 되고 거기에만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 구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외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에요. 특별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세 구역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출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직 통관이 되지 않은 화물이 이렇게 의왕 ICD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화물도 아직도 뭐예요?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화물이 아닌 상태인 거죠. 의왕 ICD에서 통관이 되고 났을 때가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 절차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부산에서 철도를 통해서 보세 상태의 화물을 의왕 ICD까지 운송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보세 운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철도에서 운송되는 구간, 그 철도는 보세 차량이 되는, 보세 기차가 되는 거죠. 그 상태는 역시 외국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게 보세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FS가 있는데, CFS 네 번째 CFS. CFS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입니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이 보관물류 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사이즈는 20피트하고 40피트 컨테이너가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수출한 물량이 그냥 20피트면 20피트, 40피트면 40피트, 아니면 20피트 2개면 2개, 40피트 10개면 이렇게 컨테이너 단위로 딱딱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컨테이너대로 운송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컨테이너가 채 안 되는 거야, 수출 화물이. 또는 한 컨테이너는 고사하고 그냥 박스 몇 개, 팔레트 하나 정도의 분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한 컨테이너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한 작은 화물들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화해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작은 화물을 수출하는 그 수출 기업이 그 애를 보내기 위해서 빈 공간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큰 컨테이너를 하나 이렇게 그 안에 포장을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량의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주는 시설이 바로 CF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FS는 뭐예요, 여러분? 소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컨테이너에는 어떤 사람들의 화물이 들어갈까요? 서로 다른 수출 기업들의 화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방향성이 같아야죠. 같은 나라로 가는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걸 혼합적재, 혼재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보관물류 시설을 CFS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CFS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인 뭐 FCL, LCL 설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연해서 보관물류 시설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다음 컨테이너 부두 얘기를 연이어서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